네, 안녕하십니까. 이재필입니다. 자, 지금 뭐 내일부터는 우리나라가 추석 연휴로 들어가죠. 그래서 이번 주는 오늘 장이 마지막인데요. 자, 일단 지난주에 제 주위에 계신 분들하고 그런 얘기를 잠깐 좀 했었어요. 그때 지난주에 굉장히 좀 상황이 굉장히 좀 안 좋을 때였었는데, 물론 뭐 저거 월요일 화요일 요때 시장 움직이는 걸 좀 봐야 그 명절 이후에 시장에 대해서 조금 뭐 정확도가 높게 알 수 있겠지만, 통밥에는 명절 지나고 난 다음 시장이 그렇게 나쁘지 않을 것 같습니다. 괜찮을 것 같습니다라는 그런 얘기를 좀 했는데요. 일단 뭐 그런 쪽으로 가는 것 같은 생각이 좀 듭니다. 근데 지금 그런 건 있어요. 지금 저 연휴가 길기 때문에, 그리고 또 그 연휴 기간에 뭐 되게 큰 게 좀 있죠. 뭐가 있냐 하면, 그러니까 우리나라 시간으로 내일 새벽이죠. 바이든하고 트럼프, TV 토론이 있습니다. TV 토론이 있는데, 자, 뭐, 요런 것들도 있고, 여러 가지 조금 연휴가 길다 보니까 변수가 좀 있어요. 하지만, 그러니까 오늘 아침에 끝난 미국 시장이 굉장히 좀 좋게 급등해서 마감을 했죠. 가장 큰 이유가 그 낸시 펠로시 하원 의장이 그런 얘기를 했어요. 추가 부양책에 대해서 합의 가능성이 높다라는 뭐 그런 얘기를 해서, 뭐 그게 시장의 상승에 힘이 된 그런 모습이었습니다. 자, 근데 트럼프도 그런 얘기 하죠. 민주당 쪽에서 저 뭐 2조 4천억 달러 막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공화당 쪽에다가 야, 좀 올리자 뭐 그런 얘기를 하죠. 자, 뭐 이렇게 해갖고 주가 자체가 괜찮은 흐름으로 간다라면, 트럼프는 나한테도 나쁘지 않을 거다라는 뭐 그런 계산이 깔려 있는 그런 거다라고 봐야 되겠죠. 아니 뭐 저 대선에 불리할 것 같으면 해줄 리가 없겠죠. 자, 그래서 제가 지난주인가 지지난주인가 그런 말씀을 드린 적이 있을 거예요. 두 가지라고. 자, 미국 쪽에서는 해외 쪽 요인은 이 부양책 요거를 조금 좀 풀어주면, 합의를 하게 되면 이게 시장 상승에 힘이 될 수 있을 거고, 우리나라 쪽에서는 그 대주주 양도세에 대한 부분들을 말씀을 좀 드렸었죠. 자, 근데 지금 이름은 까먹었어요, 저는. 근데 국회의원 중에 한 분이 뭐 이름을 까먹어서 죄송한데요. 제가 정치 쪽에 워낙 관심이 좀 없어서 그래요. 근데 무슨 수를 써서라도 이거 대주주 양도세 이거는 지키겠다라는 그런 얘기를 했어요. 현행 뭐 이렇게 지금 현재 상태로 그냥 쭉 가는 거, 이게 가장 바람직한 거겠죠. 10억이고 뭐 사람들 그 연좌제다 뭐다 막 이렇게 갖고 얘기를 하는데요. 뭐 가족들 뭐 저 합산해 갖고 하는 거, 그런 걸 얘기하는 거죠. 근데 그것도 문제가 되는 거죠. 문제가 되는 거지만 더 문제가 되는 게 그런 겁니다. 이 금액 자체가 너무 작다라는 거예요. 여러분들 그때 저 2조 정도가 나왔어요. 작년에 15억에서 10억으로 줄면서 시장에 개인 투자자들 매물이 2조 정도가 나왔습니다. 그러면 이게 단순하게 생각해서요. 이 10억에서 3억으로 줄면 뭐 작년에 5억 줄었고 올해 7억 정도 줄면 작년보다 2억 정도, 작년보다 조금 뭐 한 50% 가까이 한 40% 정도 증가하는 숫자겠네. 이렇게 생각하면 그건 오산입니다. 자, 작년 같은 경우도 그렇죠. 3억이 넘어서 10억 안 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아요, 숫자가. 물론, 뭐 작년에 줄여놓으신 분들, 이분들 같은 경우도 10억 아래로 떨어뜨려갖고 지금 10억 아래로 갖고 있겠죠. 근데 이 부분을 또 줄여야 되고, 그 10억 이상에 해당되지 않던 분들, 이런 분들이 또 해당이 돼요. 이런 분들이 해당이 되기 때문에, 그 전에 말씀드렸듯이, 여기에 대한 그 충격은 저는 진짜 어느 정도 충격일지 가늠이 안 되거든요. 자, 그래서 이런 부분이 가장 큰 거예요. 다행히
지금 뭐 조금 얘기가 시끄러워지는 걸 보면 논의를 하고 있는 것 같아요. 그리고 청와대 이 대주주 양도세 관련 이런 거 청원도 뭐 10만 건을 넘었다라고 얘기를 하죠. 자, 이런 부분들은 그 뭐 가족 합산 이것도 큰 거지만 그거보다 훨씬 더 큰 게 이걸 지금 3억으로 줄여선 될 일이 아니에요. 3억으로 줄여서 될 일이 아니라 이것도 마찬가지 뭐 현행처럼 10억 그대로 이렇게 놔둔다라면 시장 엄청 좋을 수 있을 것 같아요. 그렇게 되면 시장이 굉장히 좋을 수 있을 것 같은데 저는 그렇게 봅니다. 현 정부 같은 경우는 이 막 사람들이 들고 일어나서 이렇게 욕을 하면 저 정치색을 띠고 하는 얘기는 아니에요. 전 정권 같은 경우는 국민들 말을 너무 안 듣고 일방통행이었죠. 그래서, 국민들 손에 불미스러운 일도 있고 그랬는데, 현 정권 같은 경우는 뭐라 그럴까, 국민들 말은 잘 들어요. 그렇기 때문에 뭐 말 잘 듣는 착하다 뭐 이런 얘기가 아니라요. 이게 국민들이 이렇게 청원이 많고 시끄러워지면요. 현 정권 같은 경우는 뭐 이런 부분들을 조금 의견을 수용하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듭니다. 그래서 뭐 요게 해결된다라면 굉장히 좋은 그런 방향으로 갈 수 있을 것 같아요. 뭐 그런 부분들은 일단 뭐 시장도 어느 정도 저랑 비슷하게 그렇게 예측을 하고 가는 것 같습니다. 누구인지 말씀은 못 드리겠는데, 뭐, 옛날에 입법이 돼서 못 고치는 게 어디 있습니까? 뭐, 다른 거 적폐청산은, 그렇게 적폐 그러고, 진짜 적폐는 이런 게 진짜 적폐잖아요. 좀, 이 증시에 대한 적폐청산 좀 해줬으면 좋겠네요. 자, 일단, 뭐, 그런 얘기들 간략하게 했고, 일단 결론은 그거예요. 현재 돌아가는 상황, 그리고 시장 움직이는 모습들, 이런 걸 보면 추석 연휴 이후의 시장도 뭐 특별한 변수가 없는 한은 뭐 좀 괜찮은 그런 시각으로, 긍정적인 시각으로 볼 필요가 있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. 물론, 연휴 기간 동안 어떤 다른 변수가 생긴다라면, 그거는 또 그때 다시 생각을 해 봐야 되겠죠. 자, 그리고, 우리의 또람프 대통령께서는 하루도 뉴스에 안 나오면 안 되나 봅니다. 자, 어제는 세금 관련되는 그런 뉴스들이 좀 나왔죠. 뭐, 지난 15년 중에 3년간만 세금을 냈다 그래요. 그리고 세금 낸 금액이 1,400달러 납부했대요. 1,400달러면 뭐 한 160몇만 원 정도 되겠네요. 자, 근데, 트럼프는 또 한다는 얘기가 그런 얘기를 해요. 나는 수백만 달러의 세금을 냈다. 그런 얘기를 하는데, 글쎄요. 뭐, 예, 뭐, 이것도 봐야 되는 그런 거겠죠. 아마, 이번 TV 토론에서 바이든 후보가 아마 이 세금 관련된 이런 부분들을 굉장히 집요하게 그렇게 물고 늘어질 가능성이 있습니다. 그리고 트럼프는 자꾸 그런 얘기를 하죠. 뭐, 인신공격 비슷한, 검사해 봐야 된다. 저 바이든은. 그런 얘기를 하고 있는데, 뭐, 이번에 TV 토론에서도 그런 얘기를 하겠죠. 자, 일단 뭐 그런 뉴스들 좀 있었고요. 낸시 펠로시 하원 의장이 그 아까 말씀드렸듯이 신규 부양책 합의 가능성 뭐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 언급을 좀 했고요. 자, 그리고 지금 경제 충격이 코로나 이전하고는 이거는 다른 충격이다라는 그런 뉴스, 그런 분석 자료도 좀 있었죠. 당연히 다른 거죠. 이 경제 내적인 문제가 아니라 외부적인 바이러스라는 그런 것 때문에 온 충격이기 때문에 자, 지금 제가 뭐 명절 이후의 시장 뭐 좀 괜찮게 그렇게 나쁜 시각이 아니라 뭐 긍정적인 시각으로 볼 필요가 있다라는 얘기도 이런 얘기입니다. 이 백신이 지금 뭐 이노비오 쪽에서는 삼성을 또 연기했다라는 그런 뉴스도 있긴 한데요. 백신 개발이 점점 현실로 다가오고 있다라는 거예요. 자, 그리고 이거 충격을 한번 우리는 두들겨 맞아 봤기 때문에 그 충격이 얼마나 크고 잘못하면 어떻게 된다라는 거 그런 걸 알고 있습니다. 이런 상황에서는 좀 안 좋은 그런 것들은
다들 조금 정부 당국자나 아니면 연준도 그렇고요. 굉장히 조심을 할 거예요. 자, 조심을 할 때는 큰 위기는 없습니다. 자, 그래서 요런 부분들, 요런 뉴스들이 좀 있었고요. 자, 세상 변화에 대한 얘기를 지금 시간이 많이 지났네요. 자, 팔란티어라는 회사가 있어요. 팔란티어가 빈라덴을, 요게 빅데이터를 분석하는 업체인데, 이 빈라덴을 찾아낸 그런 이쪽에서 데이터를 분석해서 빈라덴의 위치를 알아냈죠. 자, 근데 상장을 한다는데 기업 가치가 뭐 한 220억 달러 정도로 예측된다라는 그런 뉴스가 있습니다. 220억 달러면 우리나라 돈으로 뭐 한 5조 좀 넘는 그 정도 숫자겠네요. 이런 기업들, 요런 것들을 좀 찾아내려는 그런 노력이 필요합니다. 우리나라에도 이렇게 좀 클 수 있는 그런 후보 기업들이 상장되어 있는 것도 상당수 있다라고 봅니다. 뭐 제 눈에 몇 개 보여요. 자, 그래서 시간이 없으니까 뭐 그냥 뉴스들 뭐 그런 것들은 요 정도까지만 하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. 자, 시장 움직임 모습들, 글로벌 증시 움직임 모습들 좀 짚어볼게요. 자, 중국 쪽은 조금 약보합 정도로 마무리가 됐죠. 뭐 0.06% 정도 하락 마감했고요. 홍콩이 1%대 정도 상승 마감하는 모습이었습니다. 자, 그리고 대만도 1.88% 정도 상승했고요. 우리나라 시장 코스피가 1.29% 정도 올라왔고 코스닥은 3%대로 아주 화끈하게 빠질 때도 화끈하게 빠졌는데 오를 때도 화끈하게 올라주는 모습이었습니다. 자, 그리고 미국 쪽, 저 움직임을 좀 보게 되면 다우가 1.5% 정도 상승, S&P 500이 1.6%, 나스닥이 1.87% 정도 상승 마감했고요.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는 2.75% 정도 상승 마감하는 모습이었습니다. 자, 미국 증시 10분봉, 나스닥 10분봉 한번 볼게요. 뭐 그냥 좋았어요. 갭으로 확 떠서 시작했죠. 뭐 그랬다가 조금 매물 소화 과정 요런 걸 좀 거치다가 뭐 장 중반 이후로 이렇게 좀 상당히 좀 계속 우상향하는 그런 모습을 보여준 하루였었고요. 자, 일봉 보게 되면 그쵸, 요게 만약에 우리나라 시장이 뭐 저게 없었다라면, 연휴가 없었다라면 빠른 대응이 가능할 거예요. 그런데 우리나라 시장이 이제 내일부터 연휴로 들어가기 때문에 그렇게 빠른 대응을 하긴 힘듭니다. 자, 미국장이 22평선을 돌파하려는 그런 모습이 나오고 있는데 이게 좀 아래로 좀 강하게 이렇게 조금 내려가는 그런 모습이죠. 자, 이런 모습이 나왔을 때는 그쵸, 약간의 매물 소화 과정이 필요하다라는 그런 관점으로 미국장 같은 경우는 보시면 될 거고요. 자, 우리나라 국내 증시 수급 동향 한번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. 보시면 자, 어제 이 수급이 조금 그냥 눈치를 보는 수급이었어요. 자, 외국인들은 580억 정도 팔았지만 장중에는 또 장 초반에는 매도였다가 장 중반에 매수로 바뀌었다가 또 장 막판에 동시효과 때 580억 정도 순매도로 바뀌었으니까요. 뭐 그렇게 크게 신경은 쓰지는 않아도 되는 그런 수급입니다. 자, 일단 뭐 어제는 조금 전체적으로 관망하는 모습이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. 저 코스닥 시장도 뭐 마찬가지죠. 자, 개인 투자자가 1200억 정도 매도, 기관이 460억 매수, 외국인이 818억 정도 매수. 자, 여기서는 기관 외국인 사고 저 개인 투자자들은 매도하는 모습이었어요. 자, 선물 시장 한번 볼까요? 선물 시장도 마찬가지였습니다. 장중에 지금 1115억 정도 순 매도로 나오는데요. 요게 장중에는 순 매수였어요. 뭐 1000억 이상 순 매수였었는데 오후장 들면서 요게 조금 좀 장 막판에 조금 순매도로 바뀌었는데 요거는 시장이 안 좋아 뭐 아래로 빠질 거야 라고 순매도했다라기보다는 그 전날 매수했던 부분들 자, 요런 것들을 일정 부분 청산하는 물량이다 요 정도로 보시면 되겠습니다. 자, 옵션 시장 보시면 외국인들 콜옵션을 49억 정도 매수했고요. 금융투자는 27억 정도를 순 매도하는 모습이었어요. 자, 풋쪽을 보게 되면 풋은 외국인들 28억 정도 순매수,
금융투자가 29억 정도 순매수를 하는데, 자, 결론적으로 외국인들 같은 경우는 콜옵션도 사고 풋옵션도 사고, 근데 콜옵션을 좀 많이 샀죠. 그래서 어제 수급만 본다라면 야, 아래로 빠져도 좋은데, 좀 많이 빠지는 건 좋은데 위쪽으로 올라가면 더 좋아, 이런 포지션이었습니다. 어제는 금융투자 쪽 같은 경우는 콜 매도 풋 매수 아랫방향인데, 요거는 뭐 그동안 매도 쳐놨던 것들, 저 반대 방향으로 위쪽 방향으로 포지션 조금 해놨던 것들, 요런 부분에 대한 차익 실현 차원이었다, 요렇게 보는 게 훨씬 더 합리적일 것 같아요. 자, 지금 연휴가 길어서 다음 주 목요일이면 옵션 만기입니다. 다음 주 목요일은 옵션 만기인데, 일단 뭐 최근 수급 같은 경우는 어제도 좀 말씀드렸었죠. 나쁘지 않은 그런 수급입니다. 시장에, 자, 뭐 이 아래로 보는 그런 쪽은 아닌 것 같아요. 자, 일단 뭐 저 수급까지 간략하게 좀 짚어봤고요. 자, 저거 국내 증시 코스피 시장 10분봉을 보면서 또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자, 보시면 어제 같은 경우도 조금 어이고, 어제 같은 경우도 보면 잠시만요. 이게 일봉이 나왔네요. 잠시만요. 자, 어제 같은 경우도 조금 플러스권 출발하는 모습이었죠. 자, 뭐 미국 시장이 지난 주말에 끝난 미국 시장이 오랜만에 강한 반등이 나오는 모습이었고, 그래서 우리나라 시장 같은 경우도 좀 떠서 시작했다가 장 초반에 약간 횡보하는 모습이 나왔죠. 근데 요 시장 움직임이 지난주의 시장하고는 완전히 틀리죠. 지난주의 시장은 좀 이렇게 떠서 나왔다고 하더라도 그냥 밀어버리는 시장이었어요. 자, 근데 어제 시장 같은 경우는 받치는 힘이 있었다라는 겁니다. 이게 그런 것 같아요. 그동안 지난주에 좀 많이 빠졌다라는 그런 부분들도 작용했을 거고요. 또, 이게, NH투자증권 같은 경우도 뭐, 수수료 뭐, 평생 무료, 이러면서 저 고객들을 좀 많이 끌어모은 회사가 NH투자증권인데요. 자, NH 쪽에서도 신용을 지난주인가 지지난주인가에 막았어요. 더 이상 신용 한도가 소진돼서 저 고객들한테 신용을 드릴 수가 없습니다, 이런 얘기를 했는데, 요게 어제부터 풀렸거든요. 그러니까 뭐 그 신용 물량들, 이게 좋은 건 아니에요. 좋은 건 아니지만 어쨌거나 뭐 조금 수급적인 그런 좀 플러스 요인들, 요런 것들도 작용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. 그리고 명절 이후의 시장에 대한 기대감들, 그런 부분들도 상당 부분 살아있는 모습이에요. 자, 뭐 그래서 뭐 장 중반으로 가면서 굉장히 강하게 들어올렸다가 하루 종일 이렇게 매물 소화하는 그런 모습으로 마감된 하루였었죠, 어제는. 자, 일봉 한번 보면서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. 자, 뭐 코스피 시장 일봉인데요. 일단 지금 어제 62평선을 코스닥 시장 같은 경우는 회복을 했어요. 코스닥 시장은 회복을 했는데 코스피 시장 같은 경우는 회복을 그렇게 하지는 못했습니다. 한 1포인트 차이로 회복을 못했어요. 자, 근데 뭐 오늘 미증시가 이렇게 급등을 했으니까 오늘은 이걸 뚫고 시작한다라고 봐야 되겠죠. 자, 그렇다면 요거는 문제가 되는 건 아니고, 문제가 되는 거는 우리 아까 나스닥 차트를 좀 봤었죠. 나스닥 차트를 볼 때도 이 22평선 자체가 이렇게 강하게 휘어져 내려오는 그런 모습이 나왔어요. 자, 요런 것들은 매물 소화할 시간이 좀 필요하다라는 그런 얘기로도 해석할 수 있어요. 뭐 시장이 안 좋지는 않더라도 매물 소화하는 시간, 이런 것들은 좀 필요하다라는 그런 관점일 수 있습니다. 나스닥 같은 경우도. 우리나라 코스피 같은 경우도 그런 모습이죠. 자, 이 22평선 자체가 조금 이제 미국보단 덜 합니다만 이렇게 조금 아래로 이렇게 휘어져 내려오고 있는 이런 모습이에요. 자, 그렇다면 우리 시장 같은 경우도 일정 부분 조금 매물 소화할 그런 시간은 좀 연휴 이후에도요. 자, 그런 시간은 조금 필요하다라고 보는 게 맞겠고요. 자, 그러면 오늘 투자 전략은 어떻게 하시면 되겠습니까? 그쵸? 주식 급할 거 없습니다. 어제
저도 뭐 그런 주위 분들한테 그런 말씀을 드렸는데요. 자, 뭐 추석 연휴니까 명절 떡값 매매나 한번 해보죠. 그러고 저 매수를 한 종목을 들어갔어요. 자, 뭐 요런 것들 같은 경우는 그리고 현금도 어느 정도 보유하고 있는 상태입니다. 요런 것들 같은 경우 단기 매매로 들어갔던 것들은 그냥 일단 단기적으로 정리를 하고 그리고 주식을 팔 필요는 없을 것 같아요. 자, 저도 주식을 보유하고 있는 거 조금 길게 들고 가는 것들 그리고 뭐 지난주에 새로 매수한 종목도 있으니까요. 그런 것들 같은 경우는 그냥 들고 가지만 뭐 있는 걸 팔거나 그렇게 하진 않습니다. 자, 요거 뭐 현금 갖고 계신 부분이 있다라면 조금 뭐 짧은 매매 단타는 단타로 그냥 끝내시고요. 명절 지나고 추석 지나고 그동안 변수들을 이렇게 좀 보면서 종합적으로 판단을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. 자, 근데 일단 뭐 시장은 서두에 말씀드렸듯이 나쁘게 볼 필요는 없을 것 같습니다. 그렇다고 지금 뭐 추석 전에 다 질러 이것도 좀 아니에요. 여러분들 지금 추석 전에 주식 다 사서 넘어가나 추석 이후에 그 변수들을 보고 판단을 해서 종목을 잘 골라 들어가나 차이가 없을 겁니다. 오히려 그 변수들을 좀 잘 분석해서 추석 이후에 종목을 잘 찾아 들어가면 그게 훨씬 더 큰 수익을 줄 수 있을 거예요. 자, 그래서 뭐 주식 같은 경우는 그냥 보유하고 갖고 있는 건 그냥 보유하고 넘어가시고 뭐 짧게 들어간 거 있다라면 그런 부분들은 일정 부분 차익 실현하시고요. 자, 연휴 전이니까 요게 장중에는 조금 이 주식을 팔고 넘어가려는 그런 물량들도 조금 나올 수 있습니다. 자, 그런 부분들을 좀 염두에 두고 하시면 될 것 같고요. 뭐, 잘 봐야 되는 부분들은 아시죠? 뭐, 미증시 선물들, 요런 것들 잘 보시고, 파생시장에서 포지션, 요런 것들 잘 보시고요. 자, 뭐, 추석 인사를 좀 드릴게요. 뭐, 그동안 또 시청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. 자, 뭐, 어디 다녀오시는 분들 같은 경우는 운전 조심하시고요. 즐거운 추석 명절 보내시기 바라겠습니다. 자, 오늘 방송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